예, 법원행정처 차장님. 예. 우리 법원조직법 제8조를 보면 상급 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의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사실상 결론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 판결, 확정 판결이 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고등법원에서 이제 파기환송돼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것도 유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건이 뭐 재상고를 거친다 하더라도 대법원에 올라오면 유죄 확정이 되겠죠. 이 법원조직법상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급심 법원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죄 판결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는데 다만 시간이 문제겠죠. 아마 이재명 후보하고 민주당은 그 시간을 끌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그 재판을 계속 진행하려는 법관들에 대한 탄핵.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의 반응이나 이재명 후보의 반응을 보면 아예 대법관들도 탄핵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법 쿠데타라는 말까지 나오고, 예.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재명 후보의 주특기, 재판 시간 끌기 하겠죠. 현재 5개의 재판으로 받고 있으면서 64차례의 재판 지연 술책을 썼습니다. 법원 송달 미수령 26차례, 재판 불출석 27차례, 기일 변경 신청 9차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2차례. 이번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만 해도요, 법원 송달 미수령 7차례, 재판 불출석 6차례, 기일 변경 신청 5차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2차례. 온갖 수단을 써가지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가 재판 지연했던 거예요. 저도 변호사를 해보고 했지만 이렇게까지 재판 지연의 달인, 저는 정말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사건에서 법원 송달 미수령 7차례 되면은요, 주거 부정으로 구속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장님, 다른 사건 생각했을 때? 그래서 불구속으로 재판받으니까 이렇게 재판 지연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아예 법을 바꾸는 거죠.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에 재판을 중지한다. 이런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도 양심에 일말의 양심은 있어가지고 무죄로 그냥 아예 면소한다 이런 규정은 못 넣는 것 같아요. 그냥 재판 중지한다. 대통령직 다 한 다음에 처벌받아라. 이렇게.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요 세 가지 방법, 요거를 또 잘 사용해가지고 재판 안 받는, 네, 그런 방법을 쓸 겁니다. 근데 저는 어저께 대법원에서 그런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고 민주당 의원님들은 격분을 하셨지만 반대로 국민의힘 의원들로서 기분이 좋았냐?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국민들께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비유를 하자면 국회에서는 주방장 역할을 하면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야겠죠. 행정부에서는 이것을 잘 서빙을 하고 카운터 보는 식당으로 치면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손님은 국민들이시겠죠. 국민들께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 주방장이 만든 음식을 손님이 맛을 보더니 이거 상한 것 같은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랬을 때 주방장이 안 상했어요. 그냥 드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음식이 상한 음식이냐 썩은 음식이냐 판단해 주는 것이 저는 사법부라고 봅니다. 사법부에서 이 음식은 상한 것이다, 썩었다 판단을 하는데 손님이 그럼 바꿔주세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먹어. 그게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에요.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당연히 그런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신분 보장된 법관에 의해서 독립적인 판결을 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죠? 예. 그렇다면 정치권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하는 것보다 우선 사법부에 대한 존중, 그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세일 것이고 그것이 삼권 분립을 요체로 하는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탄핵 심판에 있어서 그 심판 나기 전에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승복을 하고 존중을 하겠다 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 측에서는 뭐라고 했냐 하면 탄핵이 기각이 되면은 유혈 사태까지도 생각해야 이렇게 겁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저께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관 12분 중에서 10분이 일치된 의견으로 내린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다음 날 바로 국회 현안 질의를 열면서 사법 쿠데타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장님 지금 법관으로서 수십 년 근무하셨고 앞으로 한 10년 이상은 또 법관으로 근무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법부의 대법원의 이런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자마자 다음 날 현안 질의하는 판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최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 인식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재판 지연 전술의 신공은 나경원 의원입니다. 소위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건, 일명 나경원 빠루 사건, 이것이 발생한 것이 2019년 4월이에요. 2020년 1월에 기소됐어요. 지금 6년째 1심 판결이 나지 않고 있어요. 법원행정 차장, 예. 이 사건을 왜 이렇게 재판을 6년 동안이나 안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님들, 나경원 의원한테 왜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는지 자료 제출 요구해서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판 지연 얘기를 할 때마다 나경원 의원의 빠루 사건이 국민들이 다 생각날 거니까 알아서들 하세요.